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2.88% 거의 한 3% 빠진 3,040원 정도 자리,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50원 자리를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락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둘러싼 리스크와 그다음에 관세 이슈 등이 바탕이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하자 일부 관련 기업들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물가 개선과 금리 안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여전히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불확실성을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15일 날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긴 했거든요. 자, 이번 6차 회담을 앞두고 이란 측이 협상이 실패할 때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미국은 이라크 주재 외교 인력의 일부를 철수시키는 등 불안이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준비를 마쳤다라는 이제 이야기와 함께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뭐 충돌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 가능성은 시사하기를 했거든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 15일 날 이루어지는 협상에서 뭔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말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5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이 발표가 돼가지고 지난달 0.2% 하락에서 전원으로,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자, 근데 다만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0.1%로 발표가 됐고,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 제외에도 0.1% 발표로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의 탄탄한 수요도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물가 둔화는 관세 부과 전 수입 급증, 그 다음에 관세의 경제 방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로 가격 전가력이 상실한 영향이 컸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악재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수입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머지않아서 추가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공장 설립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몇 주 이내에 주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율을 규정하는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요국에는 EU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언급은 결국 시장의 불황성을 높여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또 장초반 국채금리의 낙폭을 축소시킨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38%,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랑 달리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리플 자체로의 호재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XRP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 날 소송 결론이 예상이 됐고 그에 따라서 ETF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여기다가 트라이던트가 5억 달러를 조달해서 XRP 그러니까 리플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봉사를 둔 나스닥 상장사인데 결국 이제 비트코인처럼 XRP를 매집하는 매수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RP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자체적인 XRP 호재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거는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선인 3050원은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3000원짜리는 일단은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을 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좀 여기선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뭐 강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3050원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 처리라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손절 처리 못 하신 분들은 3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꼭 손절 처리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왜냐하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전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이제 다시 반전하는 패턴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 처리하시고서는 이 자리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재 요인들이 많이 있고 특히 6월 달에 호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ETF 승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1차적으로는 3,420원,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3,730원, 요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깨고 내려가면 꼭 손절하자. 그리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차 3,020원, 그 다음에 2차 3,730원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신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3,000원 손절을 잡고선 대응하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신다기보다는 3,200원 돌파했었을 때 오히려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안전하게 3,200원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차트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월 15일 그러니까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쪽으로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뭔가 확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란 쪽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이슈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수익을 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뉴스에 따라서 거래량이라던가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거를 또 이제 썸네일 만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 영상 보고 대응했더니 뭐 대응이 달라졌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뭐 불만들, 이런 얘기들을 피드백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영상 믿고 지켜봐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유튜브 영상 찍기 전에 실시간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 뉴스가 나왔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실시간 대응 방법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업무가 있어서 24시간 계속해서 이 XRP 시세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때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가지고서는 손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매도할 타이밍을 놓친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은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고 또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고서는 그거대로 대응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그때 제가 영상 찍었을 때랑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따라서 지금은 뭐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대응하거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매매하셔라 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저 친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한다 라는 판단의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답 문자, 그러니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내용, 제가 드리는 말씀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저는 진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맵고 더 자세한 얘기,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